세종의 칙사 대접. 1425년 2월 세종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한양에 들어온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하는 일 때문이다. 세종은 모화관으로 직접 나아가 사신단을 맞이하여 창덕궁으로 인도했다. 세종, 먼 길을 오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모화관에서 창덕궁에 이르는 길에는 비단이나 색종이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채봉을 만들어 설치하고 길가에는 광대들에게 공연을 벌이도록 하여 사신들의 흥을 돋구게 했다. 창덕궁에 도착한 세종은 사신들과 2번 맞절을 하고 차를 마신 뒤 황제의 칙서를 받았다. 그리고 사신들을 숙소인 태평관으로 보내고 얼마 있다가 세종은 직접 방문하여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환궁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세종은 신하를 시켜 태평관으로 다시 보내 사신과 수행원들에게 선물을 한 보따리씩 주었다. 조선의 지존이라는 세종대왕도 저러했으니 지금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 그리도 세종은 지극정성을 다해 사신단을 접대했던 것일까? 조선 건국 초기 명나라와 관계가 좋지 못했다. 조선의 건국 초기 명나라와의 관계는 좋지 못했다. 그것은 조선이 요동 영토에 야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1394년 명나라 주원장은 사신을 보내 조선을 격렬히 비난했다. 주원장, 조선은 왜 요동 지방관을 포섭하고 주변 여진족들을 회유하고 있는가? 요동 땅에 눈독을 들이지 말란 말이다. 그리고 명나라는 요동 떡밥의 주동자로 지목한 정도전을 묶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반발하여 확 이참에 요동 정보를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양국 관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1398년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죽고 태종이 왕위에 오르고 명에서도 영락제가 즉위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행히도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만 영락제는 팽창주의자였다. 그는 몽골 베트남을 점령했고 요동의 여진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권력 행사에 나섰다. 영락제의 공세적인 요동 정책은 당연히 조선에도 커다란 위협이었다. 때문에 태종과 세종은 명나라에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신리를 도모하고 안정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명나라의 사신단의 면모. 세종 즉위 이후 양국 관계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두 나라 사이에는 사신이 자주 오가게 됐다. 특히 세종 재위 때만 사신을 총 131차례나 파견하였으니 1년 평균 4차례로 보낸 셈이다. 명 또한 조선에 여러 명목으로 사신을 파견했다. 1. 황제나 황태자의 즉위, 책봉, 부고를 전하기 위해 2. 국왕이나 왕세자에 대한 책봉 의식을 주관하기 위해 3. 공무를 요구하기 위해 이른바 황제의 칙서를 소지한 사신들을 파견했던 것이다. 명나라는 집권기간 동안 총 188회를 파견하였고 세종 재위 때는 총 36번을 파견하였으니 약 1년에 한 번꼴로 보낸 것이다. 주목할 것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에 왔던 칙사들 중에는 유독 환관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조선 출신의 환관도 적지 않았다. 고로 조선 출신 환관한테 당시 조선 국왕들은 서로 맞절을 했던 것이다. 이들 명나라 사신들은 탐욕스러웠고 제멋대로 굴기 일쑤였다. 또 갖가지 무리한 요구로 조정을 괴롭혔다. 때문에 조선 조정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죽했으면 환관 출신 사신들이 끼친 피해의 심각성을 당시 중국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였다. 명나라 사신들 조선에서의 풀코스. 당시 명나라 사신은 중국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이라 하여 칙사라고 불렸고
칙사 대접이야말로 국가적인 대사였다. 당시 칙사 대접의 모습은 이러했다. 먼저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먼저 길부터 부랴부랴 닦아야 했다. 당시 조선의 도로 사정은 상당히 열악했다. 때문에 사신이 올 때마다 번번이 도로를 정비해야 했는데, 진창길은 흙으로 덮고 구덩이는 메꾸고 짱돌은 치우고 잡초는 제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경작지를 손상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사신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칙사 영접 전담기구인 영접도감을 설치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하면 곧바로 정승급 인물이 접반사로 임명되어 영접을 나갔다. 이어 사신이 도중 지나는 안주, 평양, 개성 등 주요 도시에도 고위급 신료들을 보내 무난하게 했다. 때때로 사신은 평양에 이르러 단군묘, 기자묘, 동명왕묘에 참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신이 한양 부근에 당도하면 일단 영은문 주위에 있는 모화관에서 잠시 쉬도록 했다. 사신이 모화관에 당도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국왕은 곧 모화관으로 거동하여 사신들을 직접 영접하였는데, 궁궐로 인도하는 동안 채봉을 설치하고 광대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환영식을 벌였다. 그리고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도착하면 곧 황제의 칙서를 맞이하고, 저녁에는 사신의 숙소인 태평관에서 잔치를 베풀어 입구까지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잔치는 이어졌다. 또 공식 일정이 끝나면 한강에 유람선을 띄워 접대하거나 조선 문신들과 시 낭송의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조선 왕실은 사신들에게 수시로 예물과 예단을 증정하여 환심을 사려 했고, 사신이 귀국할 때면 환송의 의미로 또 한 번 거나하게 고별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코스는 입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점마다 사신단에게 문안 인사를 시켜 가는 길마다 융숭하게 대접했다. 이렇게 사신단이 한 차례 쓸고 가면 조선은 왕실 국고의 절반 이상이 거덜나기 일쑤였다. 오죽했으면 사신단이 쓸고 지나가는 평안도 일대는 막대한 접대기 확충의 근거로 세금을 따로 중앙에 납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쟁여놓고 쓰도록 할 정도였다. 물론 국경에 군사비 목적도 있었지만